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포르토 총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에서는 무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 분명히 지금 더 좋은 흐름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 그리고 홈에서의 에버튼은 지금 이번 시즌 에버튼이 굉장히 좋지 않고 경기력도 좋지 않지만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팀 다 좋은 경기력은 아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원정과 홈에서의 모습들과 그리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분명히 경기를 주도할 텐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를 주도할 때 경기력이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역습에 좀 당하는 부분들이 많고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에버튼의 세트피스나 에버튼의 이 역습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버튼이 이길 가능성보다는 무승부에 더 가깝죠.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력이 더 좋고 에버튼이 지금 경기력이 워낙에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 팀의 뭐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득점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에버튼의 핸디캡 패배, 크리스탈 팰리스의 풀앤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맨유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첼시와 맨유 뭐 두 팀이 지금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승패 방향인데 맨유가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승리하긴 했었지만 상대팀이었던 토트넘이 굉장히 못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 경기는 홈에서의 경기라 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첼시가 보여주는 최근에 이 경기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흐름적인 부분들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서 포터 감독이 선임이 되고 나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공격에서의 그런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라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좋아졌고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첼시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첼시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맨유도 어쨌든 지난 경기 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득점 자체는 좀 많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온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첼시의 이 우세 그리고 맨유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첼시가 이기더라도 1.4의 승리, 첼시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승부 쪽,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렌시아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최근에 무리키가 결정하고 나서의 그런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찬스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 찬스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마요르카였었는데 어쨌든 무리키가 돌아오게 되면 이 발렌시아가 카바니가 영입되고 나서의 그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나 흐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공간들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마요르카 역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이지만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발렌시아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마르카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배인 오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지만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언더 쪽이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발렌시아의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발렌시아의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핸디캡 패배, 마요르카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경기는 레알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비야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들이나 경기력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알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은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좋은 부분을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세비야가 이변을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레알의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레알이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도 굉장히 좋고 세비야가 최근에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점을 하게 됐었을 때 레알의 추가적인 득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알의 많은 득점이 나오는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 레알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레알의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득점 자체가 많이 나오는 2점차 이상의 승리, 레알의 핸디캡 승, 레알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에 대해서 공의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에버튼의 언더, 2번은 첼시의 오버, 3번은 발렌시아의 언더, 마지막 4번은 레알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지럭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베팅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첼시의 오버, 두 번째는 발렌시아의 언더, 세 번째는 레알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4.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제 프로토 경기들과 승부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